장명풍수 제33편이고요. 오늘은 고인 몸체 강제 연행입니다. 여기서 강제 연행이라 하면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수갑을 채우거나 포동줄로 묶어서 강제로 연행하죠. 그 죄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연행해서 깜빵에 집어 넣어버리죠. 이와 같은 일이 장례 과정에 똑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고인한테 묻지도 않고 강제로 수갑 채우고 포동줄로 묶어서 화장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매장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중북입니다. 이 중북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펴서 억울한 점은 없는지를 살펴서 장례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알았어요. 저 우연히 알았어요. 이 부분이 완벽하게 소멸되었어요.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는 어떤 역할이 있었느냐면 모든 의식의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중북도 장례에서 기준을 세워줘야만 후자의식에서 종교의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장례에서 그 기준을 세워지지 못하니까 후자의식이 소멸되었죠. 제가 인터넷을 나름대로 조금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소멸되었어요. 시체실 장례가 약 50년 동안 진행되었으니까 야, 이게 참 소멸됐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도 그런 의식들이 남아있을 줄 알았어요. 한 가닥이라도.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남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문화가 사라졌을 때 발굴해서 복원하잖아요. 우리 장례 문화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라지는데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이 부분 장례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하니까 종교의식이 연결해서 해야지 되는데 종교의식이 완벽하게 사라진 걸 알았어요. 그러니 이런 의식이 우리나라에 존재했었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중복의식은 음으로 양으로 고인께 도움을 드리는 의식이었었어요. 고인이 계시면 상주도 계시죠. 상호 간에 씻긴구처럼 그런 역할을 했던 측면도 있어요. 순기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도권 의식으로 이 부분이 갈아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었겠죠. 또 고인이 시체실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인을 배려하는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소멸된 측면도 있다고 보아요. 그러면 중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중북은 제가 장례에 입문했을 때 제가 보고 듣고 이해했던 부분이에요. 지금은 그런 흔적조차 없더라고요. 죽음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상태를 중북이라고 해요. 내가 죽기는 죽었어. 그런데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내 죽음에 대해서. 죽은 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죽었던, 억울하게 죽었던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어쨌든 수갑 채워갖고 포동줄로 묶어서 화장해버릴 거야. 이게 장례지도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호 조율을 하겠죠. 비록 죽은 망자지만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장례지도사가 살펴서 화장장애로 모셔가면 그나마 그 죽음이 억울치 않을 텐데 억울하게 죽은 것도 속상해 죽었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이 오늘은 갑자기 그냥 죽은 것 뿐인데 장례지도사가 그냥 수갑 채우는 것처럼 묶어버리고 포동줄로 묶는 것처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입니다. 해당은 이렇게 되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외로워서 죽은 사람, 괴로워서 죽은 사람, 누명 쓰고 죽은 사람, 험하게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중복 상태에 있다고 보았어요. 이때 우리 장례지도사가 해당되는 거죠. 이때 기준을 세워줘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준대로 했다면 불교권이나 아니면 우리 전통 종교권에서 이 부분의 죽음을 풀어주는 의식을 했을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했었어요. 제가
장례 지도사로 입문하는 과정에도 전국 공이 다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전라도에 어느 정도 남아있었어요. 지금 전라도 일부 지역에 식김이 남아있죠. 그 정도 급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문득 자료를 뒤지다가 보니까 완벽하게 소멸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장례식에 남아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들이 발굴해서 이런 흔적을 기록하지 못한 것도 우리 불찰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의식이 그렇게 순기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례 지도사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험한 시신이든 억울한 시신이든 그대로 죄인처럼 묶어서 장례 모시고 화장해버리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제가 시체실 장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시체실 장례의 최대 피해자는 고인 몸체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인 몸체는 일단 시체실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상주 의주의 장례식이 빈소 접객길에서 진행되었잖아요. 이게 50년이잖아요. 그러면 고인 중심 의식은 다 소멸됐어요. 이 부분도 소멸되는 거예요. 예. 고인 중심 의식으로 지금까지 존재했더라면 이런 의식이 순기능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킨 가운데 장례가 진행되었던 그런 기능이었기 때문에 남아있을 텐데 그 고인이 감옥처럼 시체실에 갇혀버리니까 이런 의식이 또 다른 의식이 소멸된 거죠. 50년 세월이면 우리 선배님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의식이 남아있었고 저 같은 장례 지도사도 이해하고 알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에서 시체실에 갇히다 보니까 10년 갇히고 20년 갇히고 30년 갇히니까 그 의식을 이해했던 그 선배들이 한 분, 두 분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명맥이 단절된 거죠. 흔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소개할게요. 이 의식은 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의식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의식이 실종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우리 장의식에서. 장의식에서 소멸되면 더불어 불교의식이든 무교의식이든 이와 관련된 의식은 자동 소멸되는 거예요. 왜? 기준을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기준을 세워서 연결시켜 줄 때만 후자의식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볼 때 99.9% 소멸된 상태라고 보지만 그래도 있었던 문화이기 때문에 소개해봅니다. 저 이야기 영토는 일본부터 인도까지 있어요. 이야기 범위는 종교, 우리는 다중교 국가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중복 또한 종교 문화이기도 하고 장례 문화이기도 합니다. 장례 문화는 종교 문화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장례 문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종교 문화를 더 중히 치기는 것이 우리 민족이죠. 다른 국가에서는 장례 문화를 더 중히 치는 국가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고로 중북의 소중한 문화의 소멸은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들의 장례에는 음양유행도 있죠. 민속문화도 있습니다. 중북도 민속문화로 해석해도 되고요. 종교문화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소멸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예서에 없어요. 그런 거로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없어요. 그럼에도 현장에 있었던 얘기예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어요. 10년 전에도 있고 20년 전에도 있고 30년 전에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금년이 2022년이죠. 장례 지도사들 고인 몸체에 묻지 않고 그냥 묶어버려요. 그냥 수갑 채우고 그냥 포송줄로 묶어서 화장장에 화장시켜버립니다. 이런 표현이 사나울지 몰라도 저의 관점으로 보면, 예의식 관점으로 보면, 아니면 종교의식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분명히 있는 얘기 할 거예요. 그
주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우선 대상 살펴볼게요. 몸체죠. 고인 몸체예요. 시체실 감옥에 갇혔죠. 우리들이 가뒀죠. 상주도 가두는데 동의하고 장례 지도사도 가두는데 동의했죠. 그런 시설에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 식에서 1번이 몸체예요. 2번은 수의, 혼백, 공포예요. 3번은 한지, 위패, 혼백이에요. 여기서 위패는 위패 속에 들어간 한지를 뜻하는 거예요. 혼백도 원래는 한지로 만들어야지 되는데 종이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에요. 4번은 소창, 설배, 하관배예요. 이렇게 우리 의식의 핵심 감언구가 있어요. 몸체를 중심으로. 몸체는 근본이고 이렇게 장례식에서 근본 위주로 표준을 잡고 기준을 잡아주면 그 표준 기준에 따라서 종교의식이 성립되고 제의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제 중북의 증상을 살펴볼게요. 중북은 시반 현상이 비정상일 때 아니면 경직 현상이 비정상일 때 시반이나 경직은 임종 후 약 6시간에서 12시간까지 진행됩니다. 온도도 1시간에 1도씩 떨어져요. 주변 온도와 맞춰지려면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맞춰지고 시반도 그때 생겨나고요. 경직도 그때까지 진행되고 12시간이 지나면 이완도 생겨나고 이런 현상이 대체적이고 보편 타당한 죽은 자의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고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공이 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종교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반대로 해석해요. 죽은 자라면 당연히 경직이 생겨나야죠. 경직 현상이 생겨나야죠. 그럼에도 경직이 생겨나지 않다면 죽었어도 나 살았다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식 문화였었어요. 요즘에는 병원 생활 오래 하시면 경직 발생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현상일 때 죽었다면 당연히 시반과 경직이 발생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고인 몸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경직이 전혀 없어요. 이럴 때 우리 선배님들은 중북이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무자비하게 수갑 채우고 포동줄로 묶어서 장례에 연결시키지 않았고 화장장에 끌고 가서 화장시켜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이에요. 이런 고인이 계시면 억울한 죽음으로 보고 어느 정도 고인과 어느 정도 타협해서 협상해서 풀어드리고 장례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고인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절차가. 마치 우리 산자들이 죄를 짓고 무자박하게 보동줄을 묶어서 깜빵 갔지만 법정에서 억울한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걸러주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걸릴까 해서 어떻게 이분이 억울한 죽음으로 저승에 가기 싫어하는지를 알아낼까 해서 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경직, 시반과 경직 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죽었으면 경직이 발생해야지 죽은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인데, 상식인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이 전혀 없어. 그럼 사는 거잖아요. 잠자는 거든지.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원 생활 오래 하신 분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황 살펴볼게요. 그런 것이 우리 문화였었어요. 현황에서는 어떤지 살펴볼게요. 임종 수시. 수시할 때, 요즘에는 수시도 안 해버리죠. 수시할 때 그런 거 안 따지고 강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고인이 억울하게 죽었던 그거 안 따져요. 장례지도사 그냥 묶어버립니다. 그대로 연행하는 거죠. 수갑 채우는 거죠.
특히 묶을 때도 수갑 채우는 것처럼 앞으로 묶기 이 정도 급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일본 놈들이 뒤에서 포송줄로 묶은 것처럼 뒤에서 묶고 수세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장례 현장입니다. 우리 고인이 그렇게 무거운 채 진 것도 아니고 이건 억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진 게 아니고 그 죽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결박수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있어요. 저는 없는 건 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있습니다. 그 결박수시 가급적이면 우리식 수시 아니니까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면 염소 입관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강제로 묶죠. 소름이 되었던 대렴이 되었던 강제로 묶어버립니다. 왜? 염할 때 이쁜 거 이쁘게 해야지 되는 거 그것뿐이에요. 고인이 불편하게 죽었는지 억울하게 죽었는지 그게 아니고 예쁘게 묶어서 상주들 보기 편하게 상주들 보기 예쁘게 그것뿐인 거예요. 누가 하느냐? 장례주사가 해요. 발인하죠. 견전하죠. 견전제. 연결식 하죠. 고인 가기 싫다고 하죠. 강제로 끌고 강제로 윤구해서 발인장으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결박해서 강제로 가는 것처럼 관을 결관하잖아요. 소창으로 꽝꽝 묶죠. 가면서 흘러지지 말라고 꽝꽝 묶어가지고 강제로 발인식장 데려온다는 거예요. 누가? 장례지도사가. 이제 화장장 강제 화장하죠. 누가? 장례지도사가. 강제로 매장하거나 강제로 봉안당 가죠. 누가? 장례지도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황이에요. 그럼 이것이 비록 현 시점에서 고인이 시체치료에 갇혀서 50년 동안 계시면서 이 문화가 소멸되었지만 이런 부분 우리들이 음으로 양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은 없으셨어요? 고인이 혹시 장례지도사로 종사하시면서 불쌍해 보였던 고인 없으셨어요? 그래도 무자비하게 묶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기준 살펴볼게요. 우리식의 기준은 뭐였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풍수 있었죠? 풍술은 기준이고 근본이 유골이라고 했죠? 왕릉 기준이고 근본이 몸차라고 했죠? 무교 기준이고 근본이 염의라고 했죠? 몸체나 염의나 1, 2, 3번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화장하거나 매장하면 풍수에서 원하는 명당 묘지에 그런 상태로 합체가 되면 오작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다 체계를 갖춘 가운데 이 체계는 명당 묘지에 합체질 수 있는 그 체계를 그 조건으로 다 갖춰서 온 가운데 명당 발전소가 가동돼야지 정상 작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체계 안 갖춰줬다는 고인 싫어하잖아요. 강제로 묶어서 매장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작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발복이 안 되죠. 발복탈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식 기준에 벗어난 거고 우리식 풍수의 정상 작동은 실패한 거예요. 이게 우리식의 기준이고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왕릉의 몸체 싫어하는데 묶어서 왕몸체 현실에 그냥 집어넣고 매장했죠.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왕이기 때문에 국가탈이 발생하는 거예요. 국가탈. 개인탈이 아니고 개인 같으면 개인탈이 발생했을 때 국가탈이 발생해요. 국가탈이 발생하면 난이 발생해서 왕이 폐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이에요. 단 무교에서는 그렇게 가기 싫다는 거 강제로 염해서 묻어버리면
산소탈이 발생해요. 이 산소탈은 오늘날까지도 산소탈 관련 의식이나 연구가 상당히 많아요. 아직도 많이 진행형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게 산소탈이 발생하면 가족탈이 생겨나서 흉사가 거듭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식 해설입니다. 이런 고로 우리 장례 지도사가 장례 과정에 수시도 하고 염습도 하잖아요. 이때 묶는 거잖아요. 뭐 결관 때 묶던, 대렴 때 묶던, 소렴 때 묶던, 수시 때 묶던 무자비하게 묶죠. 묶기는 묶되 살펴 묶어라. 이것이 중국에 썼어요. 순기능이죠. 그런데 시체실에 50년 갇혀 계시다가 보니까 그렇게 고인한테 배려할 필요도 없고 고인한테 배려할 기회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소멸되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내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딱 죽어버린다면 야, 이 문화가 대한민국에 존재했었는지 자체를 모르겠구나. 이 문화를 다시 부활시키자는 것은 아니에요?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장래에서 이게 50년을 단죄시켜버리니까 아, 종교권에서도 이게 완벽하게 사라졌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아, 이 부분 장례 지도사서 지금이라도 부활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신식 시대에. 그렇지만 고인한테 배려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때 장례 지도사가 영실에 들어가면 그 기운이 너무 흉하게 느껴져서 압도당할 때도 있어요. 젊은 사람이라도 그래요. 원래 젊은 사람한테는 그런 기운이 압도당하지 않거든요. 어떤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장례 지도사가 들어가면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럴 때도 해당돼요. 이렇게 묻잖아요. 묶을 때 이 고인한테 묶더라도 법수에 맞게 그 고인이 깜빵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민족이 설정해내온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게 묶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법수에 맞춰서. 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묶으면 깜빵 간다고 꼭 수갑 채우는 것처럼 결박하는 것처럼 묶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 설정해놓은 그 하늘나라 그곳으로 간다고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묶으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아쉽지만 소멸된 이야기를 했어요. 없어서 완벽하게 사라진 이야기지만 우리 장례문안에 있었어요. 예세에는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종교 문화권에도 종교 문화도 그 법사님들이 50년이니까 다 돌아가셨겠죠. 종교 쪽에도 이 문화 잘 기억하시는 분, 이 문화를 어떻게 하지? 그런 경문은 있었는데, 그런 법문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만 기억하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장례가 이 부분을 놓치는 바람에 우리 나라 문화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활하는 건 무리가 있고 장례 지도사들이 배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중국에 했던 그 선배님들 세대에서 했던 그런 형식을 염이나 수시하는 과정에 반영시켜서 배려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에요. 장례는 모든 생사의식을 연결하는 장례에서의 의식은 후자의식을 연결해주는 표준이고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을 생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례는 모든 생사의식을 연결하는 표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표준에 맞게 묶었어요? 아니면 깜빵 보내드리는 것처럼 묶었어요? 하늘나라 보내드리는 우리식으로 묶었어요. 묶기는 묶어야죠. 염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묶었어요? 이도 저도 그저 염하려니까 묶는 거지. 묶어야지 염할 때 대렴할 때 예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묶었어요? 어떻게 묶었어요? 이겁니다. 이게 오늘의 제 이야기예요.